자, 피해자 매뉴얼, 성폭력 피해자 매뉴얼 5번째 시간입니다. 상담 방법별 상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온라인 상담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 상담에는 장단점이 있죠. 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장점은 첫 번째는 익명성입니다.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상담에 비해서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이 적고 개인적인 경험들을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내담자 측면에서 볼 때는 낯선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당황하고 불안할 수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은 개인 경험을 노출하는데 아주 용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내담자의 목소리에 전부 정보를 의지해야 된다. 그죠? 예. 면접 상담에서는 얼굴도 보고 또 표정도 보고 그다음에 행동 특성도 보고 그리고 옷차림도 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 알아차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데 전화 상담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담자 측면에서는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걸려온 전화에 즉각 대응하는 상황이 상담자 측면에서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담자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준비되지 않으면 상당히 당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능력도 필요하고 매뉴얼도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 전화 상담의 그 시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적인 특징이냐면 전화 상담은 대체로 단회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30분에서 길면 한 60분 정도 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다음으로 전화 상담의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아까 내담자 목소리만 듣기 때문에 다른 비언어적인 정보는 얻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반면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정 상태를 반영해서 더 오히려 세심하게 목소리에 집중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감정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전화 상담에 임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새로운 길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담원 역시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상담원이 목소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그러면 저쪽에서 불안하고 지금 당황한 상황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큰 안정적인 유익을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전화 상담에서는요,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을 앞에 보고 상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내담자가 어, 직접 앞에 있는데 매뉴얼을 보고 읽어주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지만은 전화 상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회기적으로도 끝날 수 있지만은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어, 상담 과정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음으로 전화 상담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요. 전화 상담에서 해결 과정, 그리고 문제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뭘 고려를 해봐야 되냐면은 상담자의 그 내담자 욕구를 잘 파악한 후에 적절하게 구조화를 통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전화 상담도 이때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냐면 먼저 전화 상담이지만 내담자 욕구를 파악한 후에 적절하게
구조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구조한 후에 구조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상담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단액이지만 물어볼 수 있고 처음에 초기에 시작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상담에서 준비할 점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 준비를 위해서는 항상 전화 상담실은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담원은 개인별 지원 매뉴얼을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상담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연관 기관 그런 정보들을 잘 숙지하고 또 확인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화 상담의 진행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센터에 상담소에 전화가 오면 저희 기관은 이제 희망가정상담센터거든요.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가정상담센터입니다. 네, 전화를 받으면 희망가정상담센터입니다. 라는 멘트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가 좋을까요? 알아듣기 쉬운 목소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다정한 음성으로 해야 됩니다. 또 분명하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응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내담자의 상태가 어떨까요? 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담자의 불안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담소에 문의하는 분들은 피해자서 가족들 대체로 어떻습니까?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긴장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혼란 속에서 전화 지금은 하는 상태거든요. 그들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음성 그리고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담자가 지금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는 것은 상담원의 이 침착한 질문은 굉장히 내담자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상담자가 먼저 편해야 되겠다, 편안해야 되겠다, 좀 침착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번째, 내담자의 말을 잘 정리하고 구체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화가 왔을 때 내담자의 말은 지금 혼란한 상태, 불안한 상태, 긴장 상태 뭐 그런 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의 얘기가 잘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상담자는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정리해 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면 초기 불안을 감소시키면서 계속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내담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미확보 시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런 말이죠. 상담원이나 매뉴얼에 상담원이 이제 그 상담원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 매뉴얼에 없는 그런 내용, 곧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를 내담자가 질문했을 때, 네,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담자에게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신하겠습니다라고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상담자가 판단할 때 전화 상담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내리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담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면접 상담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이 얘기를 면접 상담으로 갈 수 있도록 제안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면접 상담이 있는데 이렇게 오실 의향이 있는지라고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상담소를 좀 간단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담소가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좀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고요. 또 이때 내담자의 권리를 좀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상당히 좀 불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 오게 되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또 이 수치스러움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염려, 불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불안을 감소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담소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내담자에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상담소 면접 상담에 동의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피해자, 가해자 이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기간, 예, 피해 기간, 피해 시점, 또 피해 상황의 심각도, 지금 현재 안전 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내방 시간, 면접 상담 일정을 조율을 해야 됩니다. 자, 성폭력 피해자 지금 상담 과정이니까 내담자에게 물어봐요. 이게 언제 폭력이 일어났는지 아까 첫 번째 질문 있었죠. 그래서 72시간 내에 일어난 것이라면 그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증거를 잃어버릴까 봐, 증거가 유실될까 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설명들을 내담자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즉시 상담소에 내방하셨으면 좋겠다. 이 상담센터에 이 증거를 어, 방지할 수 있는, 유실 방지할 수 있는 키트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아니면은 해바라기 센터도 가능하다. 해바라기 센터 역시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인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의 경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담자에게 지금 내담자가 대처 가능한 자원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지 지원 가능 여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신속하게 상담소에 내방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또 안내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 여덟 번째 신고 의무자 피해자 주변인이 전화 온 경우입니다. 신고 의무자나 피해자 주변인이 전화 온 경우, 자, 그럴 때는 이분들에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알려드려야 되고요. 피해자 대응 방법을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담소가 무엇을 지원하는지, 상담소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안내될 필요가 있고요. 비보호적인 부모 특성을 보이거나 또는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담소가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신고 의무자나 주변인이 피해자에게 상담소의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을 받아보도록 관련 정보를 신고 의무자나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안내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신고 의무자들 주변인들이 지금 전화하셨잖아요. 이제 이분들은 중요한 이 상담의 자원이 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자원 체계다. 그래서 상담원은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냐면 협력적인 관계를 계속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상담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내담자와 지금 통화를 했습니다. 그럼 언제 전화를 끊어야 될까요? 내담자가 먼저 전화를 끊는 다음에 상담원이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상황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국가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상담 시스템이 있어요. 사이버 시스템. 그 상담 시스템에 꼼꼼히 기록한 후에 상담 내용을 거기에 저장하면서 전화 상담을 마무리합니다.